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네 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휴가 그렇게 길었는데 또 막상 화요일이 되니까 벌써 수요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연휴를 잘 보내는 동안 고금리, 킹달러 현상은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개장할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늘 화요일 증시에서는 뉴욕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우리는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김덕호 대표님. 제가 연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투자의 아침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결국은 이제 휴일 기간이 길어지면은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디폴트를 연기를 하게 됐죠. 다행스럽게도 연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셧다운 상태는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종목 대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좋은 종목들을 이미 다 포트폴리오에 다 담아 놓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고 이런 시점에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된 매도 주체가 누군지 혹은 매수 주체가 누군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주요 종목들이 다 이제 주가가 좀 조정됐죠.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 또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음에도 무거웠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많았다는 점을 보신다면 실적은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 또 투자가 유효해 보이는데 사실 저도 추석 때 이제 친척들끼리 다 같이 모이니까 LG 엔솔을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또 많이 빠져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인도량이 감소했다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한 번 타격을 줄 수 있는 뉴스인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김지훈 대표님이 좀 코멘트를 해주실까요? 네, 테슬라 그 인도량 감소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 인도량 감소 관련돼서 국내 2차 전지에 미치는 부분은 사실 2차 전지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한 47% 정도가 빠졌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테슬라 이거 관련된 부분에 더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물 가격이거든요. 네. 광물 가격 하락이 이제는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냐. 외부 그러니까 국내에 좀 국한돼서 보는 좀 S&E 리서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글로벌 기관에서 보는 거는 리튬 가격이 4분기에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종목 중에 가져오긴 했지만 오히려 3분기 실적 바닥 찍고 지금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테슬라 관련된 부분 오늘 장중에는 반영은 되겠지만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녹여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있더라도 좀 제한적인 하락이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보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소개드릴 종목은 한싹입니다. 오늘 이제 신규 상장이 코스닥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IPO 열풍들이 굉장히 많이 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IPO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한싹이라는 기업이 이제 사실은 이제 보안 쪽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안 솔루션, 응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제품이라고 하면 망간 자료 전송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통합 관제 시스템. 우리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좀 가장 큰 모델링을 본다면은 알랩과 약간 좀 비슷한 모양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정 공모가는 지금 12,500원에 지금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매매를 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 밥켓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IRA를 비롯해서 이제 제조업 붐을 열심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주요 공장 설비 그리고 철강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미 시장 중점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유럽 시장을 또 공략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소형 장비와 이제 농업용 기계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인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네이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조금 후퇴를 했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투자가 금리 인상이 뜨면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말 그대로 인버스 효과로 나오는 것이 AI주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B2B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동이 되고 있는 첫 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9월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뭐 현대 ITN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돼 있는 많은 기업들하고 먼저 사전 테스트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상공인 맞춤형 이제 AI 솔루션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클로버 X가 뭐 기능성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이슈에서 좀 실망 매물도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서 어떤 주가가 저가 주가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날씨 쌀쌀해지면 이제 금융주를 담아야 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뭐 맞아요. 사실상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과거 이제 구외환은행이기도 했고 그만큼 최근에 뭐 엔저 현상뿐만 아니라 뭐 해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놀러 가시면서 또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이 또 국내 들어오시면서 환전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의 또 실적들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이전에도 거의 뭐 7% 넘는 배당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미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3%가량 이렇게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총 이제 배당이 한 8%를 좀 상회하는 이제 높게 보면은 9%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이제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은행주들의 입장들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다 결이 다릅니다. 한싹, 두산밥켓, 네이버,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김지훈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네 종목입니다.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잘 말씀을 많이 안 드린 일부러 말을 아낀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정보와 소음을 좀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보와 소음을 네네. 구분하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와 다른 업종 간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냐? 펀더멘탈이 앞으로 더 개선되거나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나왔지 부정적인 뉴스는 주가 빠진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를 쏟아낸다는 겁니다. 역시 LG엔솔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된 투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좀 사모펀드나 투자 신탁 쪽에서 다시 바닥권을 생각하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중국산 저가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미 다 알려진 노이즈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은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하는 시장인데 원래 LG엔솔과 삼성 SDI가 잘했는데 전기차 쪽 집중하다 보니까 중국의 상당 부분 뺏긴 부분이 있는데 애리조나 공장 7조 2천억 투자 중에 4조 넘게를 ESS에 투자하면서 발빠르게 좀 CATL 점유율을 좀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엔솔이 미국 시장 본격 공략해서 28년까지 5년 내에 매출 3배 이상 ESS 매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ESS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3분기 매출과 영업이 2분기보다 50% 넘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유가가 오르면서 대체 에너지원, 원자력하고 우라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18조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외에도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 등 글로벌 수주 기회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가장 큰 시장 소형 모듈 원전 시장입니다. 소형 모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되는 기념으로 전기 출력 기준으로 300메가와트급 이하의 소형 원자로인데요. 이 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약 650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손잡고 이미 지금 미국 아이다호의 무탄소 발전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작년만 해도 태조 이방원에 아주 주도적으로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상당히 좀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증권가 지금 여의도에서 보는 거는 폴란드 1차 수출 실적이 반영이 되고 2차 수출 성과가 차분히 나오면 주가가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약
1개월 사이에 한 10% 정도 빠졌는데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지금 외국인이 5천억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다시금 좀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입니다. 현 시점에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양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밸류 체인이 안정화된 그리고 그룹사의 가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압도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정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차 전지 관련돼서 R&D 예산 올해보다 80% 이상 확대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여타 그 실적 대비, 그러니까 여타 LG화학,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포스코 코스모 신소재, 뭐 LNF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실적을 3분기에 선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종목 모두 선별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두 종목인 만큼 잠시 후에 원픽 종목도 과연 2차 전지 관련 종목일지 체크해 보고요. 김덕호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단 한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픽해 주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좀 무거운 종목들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두산밥켓을 오늘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GM이니까 이제 농업용 이제 관련돼 있는 건설 농업용 기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이 어떻게 보면 두산그룹 전체의 영업이익의 거의 뭐 90%를 차지한다라고 볼 정도로 사실상 이제 실적 효과로 부분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 실적이 물론 미래에다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참고의 대상이긴 하지만은 물론 여기 이제 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설 기계 부분들이 실제 건설 수주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하반기 때 조금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은 연초 대비해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셨던 분이라면 좀 조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GME 같은 게 판매되는, 그러니까 농업용 기계가 판매될 수 있었던 원인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귀농한다라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개인 농장을 차리거나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소요가 좀 적어졌습니다. 반면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또 소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시장의 이제 북미 시장 중점에서 이제 탈피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 과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하비파머라고 하죠. 그러니까 취미로 농사 짓는 분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시장이 1조 원이었는데 매년 이 부분의 시장이 이제 6%씩 이제 성장을 할 가정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두산바켓 같은 종목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응이나 목표가 같은 설정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51,000원, 52,000원 이 밴드대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가는 58,000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내가 이 종목을 좀 무겁게 들고 있다, 혹은 비중이 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좀 현금 마련이 시급하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47,000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 10조 원을 넘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산밥켓, 지금 외국인이 8월부터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는데요. 전고점 67,000원 터치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5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확인해보죠. 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포스코 퓨처엠 관련돼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소재 관련돼서 모든 악재를 다 일단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수주 공백에 따른 3분기 실적으로. 세 번째, 리튬 원자재 가격 하향. 그다음에 네 번째, 전기차 LFP 배터리 비중 확대에 따른 뭐 하이니케 양극재 시장 침투 우려. 다섯 번째, 중국발 2차 전지 설비 과잉 평가. 이 모든 이 다섯 가지 모두 다 이제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투자 심리 악화에 급격하게 영향을 미쳤고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 잔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그러면 3분기에 실적 나쁘고 4분기에 실적 나쁘고 24년, 25년 계속 실적이 나빠질 거냐? 네, 그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3분기까지 아마 실적 나쁜 거는 이미 예상이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만 왜 그럼 실적이 차별화될 거냐? 그 이유는 역시 원자재의 밸류체인 내재화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양극재 관련돼서는 그 완성차 업체가 리튬을 사서 그거를 사급해서 써라. 그게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원자재 급락해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포스코 그룹사로부터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점점 사급받는 것보다 훨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원자재 가격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굉장히 잘 에코프로 그룹사로부터 받으니까 선방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자급자족률이 훨씬 포스코 퓨처엠이 높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가 3분기 기준으로 한 850억대 이상, 많게는 이제 9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 분기보다 64% 증가하고 전년 동기보다도 증가하는 아마 가장 그 양극재 경쟁업체 대비 가장 실적이 선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 SDI하고 LG엔솔의 이제 연내 다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GM하고 BMW 쪽 추가 수주, 그러니까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수주가 안 나온 쪽이 도요타, 혼다, 뭐 볼보 이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LG엔솔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 지금 2025년까지 아직까지 수주 공백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 꼼꼼히 좀 따져봐야겠지만 2025년까지 LG엔솔과 삼성 SDI 모두 지금 이미 양극재 수주를 106조까지 받은 것도 사실 캐파로 쳐내서 지금 실적으로 쪼개서 반영만 25년까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연간 한 매출단에서는 7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 역시도 한 70% 가까이 성장 나오는데 지금 주가만 한 47%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모두 다 악재이다.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죠. 네, 아마 오늘 그 미국발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또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4만 원 정도 아래라면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3만 1,500원을 잡았습니다. 네, 손절선이 훨씬 제일 중요합니다. 손절선 30만 5천 원을 이탈하면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43만 원대로 제시해 주신 만큼 그래도 전고점 부근보다는 차이가 나지만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의 힘을 예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김덕구 대표님의 원픽 종목 두산밥켓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